안녕하세요. 저는 양지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문미란 선생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은 사실 정말 킬러 없이 변별력을 주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조금 쉬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특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학생들은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면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평가원 이제 시험 전에 보통은 우리 학생들이 수원 수투를 조금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미적분 선택자들이나 확통 선택자들이나 기하 선택자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난이도도 높아지고 또 비중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반드시 수원 수투에 대한 비중만큼 선택 과목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비중으로 가라. 왜냐하면 6월 평가원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범위는 사실 아직 미적분 맛도 안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수원 수투와 동일한 비중으로 또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난이도로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하나 확통은 미적분 선택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원 수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고난이도 문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려운 문항에 대한 연습 내지는 문제량 이 정도는 내가 수원 수투에 있는 고난이도 문항을 해결하는 것만큼의 어떤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정확하게 비중으로 이야기한다면 기하나 확통 선택자들은 수원 수투가 70 내지 80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기하나 확통은 20 내지 30 내지 30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은 사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집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풀어서 없애는 문제집은 아니거든요. 배운 개념을 적용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학습하는 문제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풀었다고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능까지 그냥 쭉 가져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실전 개념들을 갖다가 배우고 적용할 때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최근에 또 킬러 문항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킬러 문항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막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풀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소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꼭 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출문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기출문제부터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출문제를 다 했다라고 했던 친구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 소위 엔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엔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엔제도 인문 엔제, 그러니까 짧은 문제들, 그냥 단순히 문제의 어떤 표현들을 익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정말 심한 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익히는 단순한 좀 짧은 엔제들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심화적으로 내가 문제를 좀 해석하고 또 독해하고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심화 엔제들에 대한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문제 해석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또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다양한 문제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좀 EBS라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EBS 수능 특강이나 또는 수능 완성을 통해서 내가 푼 기출문제 말고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또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좀 강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과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풀고 싶은데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연습해서 많이 푸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상담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했던 말이 그거 왜 혼자 해?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강의를 이제 듣는 이유는 어떤 선생님들의 경험이나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경험을 보지 않고는 그 경험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강의를 통해서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표현법이나 문제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강의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학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좀 따라 해가면서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요. 사실 당장의 실전 연습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 실력이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다양한 난이도에 대한 경험이 이제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연습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아직 전투력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그냥 전쟁터에 보내진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경험치가 쌓이고 내 실력이 완성이 되고 나서 실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학생들 중에서 조금 많이 불안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월 평가원 전에는 한 2주에 1회 정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9월 평가원 이후에는 내 실력이 좀 쌓았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1회 내지는 일주일에 2회 정도의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2회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연습을 했다는 건 내가 이제 실전에서 어떤 문제를 틀릴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건 반드시 메꿔야 되잖아요. 그걸 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전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6월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지금 아주 많이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막막할 텐데요. 성적은 언제나 할 것들을 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막 더 급하게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고 또 우리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선생님들과 또 상담하시고 해가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수능 때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질 메가스터디 학원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반드시 응원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